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또 수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어느 정도면 정상인지 궁금사항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노화 방지 방법이라든가 또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일단 국가에서 2년에 네네. 한 번씩 시행하는 일반 검진은 6월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네.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올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면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이 올해 받으시고 또 6월 지나면 올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경련으로 받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받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이 또 담배, 술 드시는 분들 건강 걱정이 되고 또 새해부터 또 건강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다짐들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이 담배, 또 미세먼지, 폐암, 가족력 등으로 폐질환이 이제 걱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좀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기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담배를 오랫동안 피신 분이나 안 그러면 폐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폐를 보는 CT 검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이제 저설량 폐CT라 그래가지고 방사능 노출이 많지 않고 또 조영제를 혈관으로 집어넣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좀 비교적 간단한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를 그렇게 위험 인자가 많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찍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그냥 폐CT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염려하신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폐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양을 발견하기에 가슴 엑스레이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설량 폐CT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정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모든 질환이 좀 가족력을 좀 따르죠. 그리고 이제 폐암도 다양한 암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암들과 좀 비슷하게 이게 유전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 역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가정에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력이 있고 또 나이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한 70대에 이렇게 폐암에 걸린 그런 과거력이 있으시면 본인은 적어도 그보다 10년 이전에 그러니까 60대에 적어도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암 하면은 담배라든가 미세먼지 많은 환경에서 이제 근무할 경우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배도 튀지 않고 미세먼지도 있는 곳에 근무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좋은 환경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물론 이제
담배나 안간 미세먼지 많이 노출되면 또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 그런 네. 가스나 이런 데 주방에 요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노출되면 그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분들만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에도 네, 노출되고 또 네. 그런 화학 물질이나 그런 곳에서도 음.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럼 꼭 노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이 암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음. 세포가 네. 이렇게 복제하면서 그러면서 음. 돌연변이가 음. 생겨서 이게 아. 발생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담배나 미세먼지 이러한 음. 음. 것들이 음. 그 돌연변이를 좀 더 잘 생기게 하는 그런 위험 음.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지. 아.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네. 충분히 걸릴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요리 많이 하는 경우 가스레인지를 뭐 자주 사용하거나 또 음식물도 분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면서요. 네, 뭐 음식이 맞습니다. 타거나 그러면 네, 연기 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영향이 있습니까? 아, 네. 사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방에서 계속 요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요리사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어떤 폐질환이 음. 음. 일반인들보다는 음. 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 질환 검사할 때 좀 방사선 노출이 좀 심하지 않은 것 그 따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일반 PET하고 앞서 뭐 아, 좀 네. 예, 노출이 그 좀 적은 네, CT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 이제 CT를 찍을 때 또 네, 염려하시는 것 음,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네, 네, 노출이고 사실은 진짜 엑스레이에 비해서 훨씬 음, 뭐 음, 몇십 배 이렇게 많은 방사선 노출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저설량 폐 CT라는 게 음, 있고 요 CT는 기존 CT에 비해서 그 방사선 노출량이 절반 이하로 음, 적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으로 보통 우리가 CT를 찍을 때 조영제라는 것도 많이 넣고 하는데 요거는 그런 조영제도 없이 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음, 간단한 그런 CT를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저전량 CT. 네, 네. 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네. 저는 그 혈압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혈압이, 제가 올해 지금 67세거든요. 네, 혈압이 아침에 한 150 이상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병원에 갔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침에는 한 150개 오르다가 저녁에는 또 정상으로 120도 되고요. 네, 저녁에는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고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네, 혈압약을 이제 좀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먹고 나서는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던 150까지 이상 올라가던 혈압이 100에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100에 60. 아침에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전화 올렸습니다. 아, 네. 일단 저 혈압 아침에 150, 저녁에 120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저희 혈압이 원래 그런 일중 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저녁 되면 떨어지고 잘 때 혈압이 가장 낮고 하는 일중 변동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혈압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정도는 갔다 오고 아침 식사 전에 잰 혈압을 보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150 아침 그 기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혈압약 시작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지금 먹고 난 다음에 100에 60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네, 혈압약의 그 강도, 세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100에 60이 만약에 내가 뭐 어지럽거나 힘 빠지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100에 네, 60도 괜찮은 혈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유지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혈압은 사실은 네, 좋게는 120에 80 미만이 좋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100에 60이기 때문에 좋은 혈압인데, 근데 갑자기 150에서 100 정도까지 떨어지면 몸에 힘도 네, 빠지고 좀 어지러울 수 있고, 이런 예,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만약 그렇다면 약의 색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먹는 게 40ml거든요. 아, 40ml. 예, 그게 가장 낮은 단계라고 가장 그러고요. 낮은 단계. 네. 예,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니까요. 네. 예, 조금 제가 좀 의아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에 따라서 사람들 반응이 다 틀려서 좀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좀 불편하시면 반알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약이 효과가 좋은 분들은 그렇게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예. 특별한 뭐 다른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본인의 이렇게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처음에 약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어보고, 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 번쯤 여기에 우리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한 번 정도 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제가 그 혈압약을 이렇게 먹기 시작해서 뭐 두통이 오거나 그런 증상은 없나요? 아, 약을 먹으면서요. 예, 아, 혈압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요. 보통 혈압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고 대부분은 그런 증상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네. 아주 이제 드물게는 약 자체의 부작용 때문에 두통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혈압이 좀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네. 약간 두통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아니면 가슴 쪽으로 이렇게 좀 통증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아,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물론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약은 그런 어떤 부작용들의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그게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편안하다가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답답해지면서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 체온계를 재보면 열이 정상이에요. 아, 그게 다 약 먹고 난 다음에 생긴 증상이신가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죠. 네, 제가.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약의 농도를 세기를 조금 절반 정도로 줄이든지 아니면 약 종류를 바꿔보든지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 상담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109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혈압을 재보니까 140에 90, 150에 100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혈압인지 고혈압인지 또 약을 당장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혈압은 일중 변동이 있어서 보통 오전에 좀 높고 오후로 가면서 서서히 떨어져서 밤에 보통 제일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외에도 혈압은 영향을 받는 인자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날 과음을 했거나 뭐 잠을 잘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안 그러면 어디가 아프거나 긴장하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안 그러면 뭐 커피를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인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그냥 140, 150 나왔다고 고혈압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안정될 때 혈압을 적어도 2번, 3번 재어보고 계속 그렇게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계단을 오르거나 좀 급하게 좀 뭐 발걸음을 좀 재촉하다가 혈압을 잴 경우에는 혈압이 의외로 좀 많이 높이 나오던데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수치가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뭐 며칠 꾸준히 좀 혈압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또 이렇게 나온다. 계속 높으면
그러면 그때 약을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네, 상황이군요. 예. 그럼 한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봐서 몇 번 정도 이렇게 혈압이 높게 나오면 고혈압을 좀 의심할 저희가 수 이제 있을까요? 그냥 의학적으로는 네. 2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이상 계속 네. 그렇게 나오면 음. 이제 고혈압을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을 그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간다. 괜히 좀 긴장해서 근데 여쭤보면 나는 네. 긴장 안 하는데도 그렇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혈압계를 차고 하루 동안 차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혈압기 체크할 때는 괜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혈압이 좀 높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 그러신 분은 이제 아예 하루 동안 혈압계를 차고 이렇게 계속 낮에 밤에 잘 때 이렇게를 혈압을 보고 평균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약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좀 검진을 해봐야 되는지 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우리 뭐 비만, 흡연, 또 음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혈관 CT나 뇌혈관 CT 또는 MRI 검사에서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는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네, 그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요즘은 이런 이제 혈관을 보는 CT나 MRI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보면 이제 뭐 경도에 동맥 경화가 있다, 동맥 협착이 있다 이런 소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수고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어제 그 기력이 없다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저는 잘 안 나오는데 기력이 없다고 그냥 쓰러졌었어요. 네. 근데 잠시 후 잠깐 누워있다 한 5분 정도 있다면 자기가 기력이 되찾았다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자꾸 겁을 내면서 저 병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증상이 어떨 때 그런 증상이 나오는지. 네, 그 혹시 예전에도 그런 네,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잘 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거나 안 그러면 과로 상태에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빈혈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와이프가. 네, 뭐 그런 것도 영향은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실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근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갔는데 변은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 어쩌면 이제 배가 아픈 그런 상황도 이런 어떤 미주신경성 그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유발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화장실 가다가 안 그러면 화장실에서 그렇게 실신하는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처음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 번쯤은 이제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가자니까 겁을 내가지고. 그래요. 병원에 갈 일이 겁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지금 예약할까 해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진을. 네. 감사합니다. 개인 또 혼자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찰나에 라디오 듣다 보니까 이런 또 저희 상담 전화가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렸었거든요.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 결과 궁금증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 궁금증 상담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또 우리 생활에서 걱정되는 질환들, 네,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동맥경화가 있다고 했을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생기는지 네. 답변 듣다 말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런 심혈관이나 뇌혈관에서 약간 경도에 약간의 동맥경화, 동맥협착이 있다 이렇게 들으신 경우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쩌면 노화의 한 단계로 우리 혈관이 조금씩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동맥협착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좀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심장내과나 안 그러면 신경외과나 여러 과에서 이렇게 좀 더 정밀한 그 심혈관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좀 젊은 분들이나 안 그러면 좀 그 정도가 조금 심한 분들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이 동맥경화가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면에서 일단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안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잘 조절하지 않거나 혈압이 높은데 당 이런 것들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빨리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소변을 보면 안 그랬었는데 네. 지금 3, 4일째 이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거품이요? 네, 근데 제가 과일을 좀 여러 가지를 먹는 편이거든요. 과일? 네, 그 관계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약을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네, 약은 없으시고 지금 3, 4일 되셨다고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고 계신가요? 네, 받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작년 초에 받고서는 여태는 안 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거품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당뇨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단백뇨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 검사해 보면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최근에 과일을 과도하게 많이 먹었거나 이런 부분, 최근이 아니고 저는 항상 몇 가지를 먹어요. 항상 몇 가지를 먹는데 이제 3, 4일 동안만 거품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때서부터 계속 나오네요. 네. 거품이 부분마다. 네,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네. 한번 지켜보시고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 소변 검사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는 지금 당장 빨리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급한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있을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콩팥에서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그 기능에 있어서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예를 들면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단백질 성분, 그 단백뇨가 좀 나온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당이 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거품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당뇨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약은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한 번도 그거 알아보질 않았는데요. 네. 혹시 제가 나이를 먹고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병이 온 건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당일날 결과를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원을 하시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큰 병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당뇨가 있을 경우에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다. 당뇨, 그다음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압, 이거 사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가 크게 불편해서 먹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본인은 잘 증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보통은 검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약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약을 먹는 사실은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것들을 점검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그런 술이나 담배나 안 그러면 뭐 음식도 그런 해로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생활 습관에서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사실 딱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게 좀 석회화가 되고 좀 딱딱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더 진행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생활이라든가 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고. 네, 식생활,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리, 그다음에 운동. 그럼 약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한 분들, 예를 들면 막 심장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스텐트 넣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약을 쓰죠. 그 약을 쓰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약 물론 이런 것도 쓰겠지만 뭐 잘 알고 계신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런 항혈소판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동맥경화가 잘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봄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 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